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9월 6일 화요일 저녁입니다.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전 국민이 염려하고 걱정하던 제11호 태풍 신남노, 역대 가장 강력한 초강력한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대통령까지 밤샘을 하면서 대기를 하고 있고, 모든 그 공직자 해등 공직자들이 비상에 걸려서 대비를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한 그런 덕분인지 그래도 그렇게 큰 피해를 주지 않고, 그래도 큰 아직까지 정확한 그 태풍 피해된 보고상의 집계가 되질 않아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그렇게 크게 피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된 거로 봐서는 논에 침수가 돼서 벼가 침수된 곳, 그리고 바람 불어서 벼가 다 이렇게 쓰러진 거, 이렇게 쓰러진 거, 그런 거가 많다. 그리고 과수나무에 과수가 떨어지고 이렇게 한 피해, 그런 것이 많다. 이렇게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정확한 집계가 오늘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런 대형 태풍이 지나가면서도 국민적 정부나 국민이 대비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전에 그 태풍보다 매미나 사라고도 같이 큰 피해는 없이 지나간 것 같아서 아주 천문 다행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태풍이 왔을 적에 역대의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용산 대통령실에서 밤을 새우면서 대기하고 있는 경우 여러분 언제 보셨습니까? 옛날에 문통은 강원도 고성에 산불 났는데 7시간 동안 뭐 했는지 몰랐어요. 그래 놓고 자다가 나오든지 뭘 하다 나왔는지 한시나 돼서 대책회에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도대체 7시간 동안 뭐 했냐, 5시간 동안 뭐 했냐, 뭐 이렇게 막 여러 나오는데 대꾸도 안 하고 있죠. 하여튼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아주 솔선수범해서 몸바쳐서 일하는 모습을,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볼 때 역시 국민의 대통령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윤석열 대통령 정말 아직 잘하고 계십니다. 수고를 많으셨습니다. 그런 덕분에 큰 피해를 많이 줄인 것 같습니다. 또 국민들도 많이 협조를 했고요. 이렇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나온 거를, 보도된 걸 보면은요, 추석 앞두고 신남로에 농작물 피해가 1320 헥타르였다. 과일은 떨어지고 벼는 쓰러지고 나무는 쓰러지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제10으로 태풍 신남노의 영향으로 농작물 피해 규모가 1320 헥타르로 집계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6일 오전 8시 기준 태풍에 따른 농작물 침수가 713 헥타르, 도복, 그러니까 작물이 쓰러진 거예요. 작물이 쓰러진 그 피해는
256헥타르. 그리고 과일이 떨어진 거 낙과가 351헥타르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1헥타르는 1만 평방미터로 축구장 면적, 이 축구장 면적이 0.7헥타르입니다. 그러니까 1885배에 달하는 지역에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겁니다. 오전 8시 기준인 만큼 피해가 더 짙게 가능성도 있습니다. 침수 농지는 대부분 변온으로 알려졌습니다. 농식품부는 신남로 대비 긴급 상황점검 회의를 연 뒤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상했던 대로 농촌에 계신 분들 과일이 많이 낙과가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답농사, 논농사의 벼가 많이 침수되고 쓰러진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정확한 건물 파괴라든지 인명 피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집계가 전국적으로 집계가 돼야 되니까 그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초강력 태풍이 지나갔는데도 지금 현재 1차 보고에 된 집계로 한 걸 봐서는 예상외로 피해가 그래도 적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만 다행이다. 대통령이 밤을 새우면서 진두지휘를 하고 전 공무원 공직자들이 비상이 걸리다 보니까 국민들도 많이 따라준 것 같습니다. 그냥 태풍이 그때 지나갈 때 밖에 나와서 밖에 다니시는 분들도 적고, 산행이나 바닷가를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마 없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피해를 보지 않은 것 같아서 천만 다행입니다. 내일 모레 글피가 추석 연휴인데 정말 천만 다행입니다. 그러나 농작물 피해를 입은 분들은 많이 가슴이 아프겠습니다. 정부가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대통령은 밤을 새우면서 역대 대통령이 하지 않은 것을 직접 손수합니다. 그러면서 비상 대책을 세우고 그렇게 하는데, 민주당에서는 이재용 대표를 소환했다고 해서 맞불 작전인지 몰라도 대통령을 고발을 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대통령을 고발. 또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또 특검을 하자 그러고 그러는데, 대통령 고발을 하는 것은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임기 내에 수사하지 않는,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는 걸로 내란 외환이 아니고는 수사가 되지 않는 그런 것을 모를 리가 없을 텐데, 괜한 여론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고발을 한다. 참 민주당이요, 전에 정부를 집권했을 때도 정말 국가에 크게 한 일도 없어요. 그리고 민주당에 속해 있는 연계된 끈아풀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해서 그저 돈 빼먹고 돈 버는 일에 많이 했어요. 예? 여러분들 사모펀드, 옵티모, 라임 사건 다 아시잖아요. 대장동 사건도 아시잖아요. 예? 백현동 사건 아시고. 지금 현재 그런 사건들이 다 어디 때 일어났습니까? 누구 때 일어났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사를 못하게 검수완박 그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경찰한테 수사권을 넘기는 거.
아니 검찰이 수사 전문가고 검찰이 기소권을 가졌는데 말이죠. 경찰한테 남겨주는 그게 뭐하는 짓거리입니까 이게. 그래놓고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를 그저 끼안고 보호하려고 윤석열 대통령을 그냥 고발한다. 나라만 시끄럽게 하려고 그런다. 국민 여러분, 중도파에 있는 여러분, 그리고 좌파에 있는 국민 여러분, 옳은 건 옳은 거, 틀린 건 틀린 거 아닙니까? 수사를 받게 된다면 수사를 받고 자기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자기에 대해서 어떤 증거를 대고 증인을 대고 변명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뭐 변호사에 있는 사람이 이재명 아닙니까? 수사에 응하지도 않고 수사에 소환에 응하지도 않고 불응하면서 괜한 애들같이 투정 부리듯이 떼만 부린다. 이게 법치국가입니까? 국민 여러분, 이게 법치국가입니까? 아니 냉정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무슨 이당 저당 무슨 전라도 경상도 무슨 이게 저 강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냉정히 생각해 보시다고요. 문제가 있다고 해서 소환하면 가서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해명하고 설명하고 뭐하고 하면 될 거 아닙니까? 판결은 재판부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지도 않는다. 아니 입법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법에 저촉된 부분에 대해서 가지 않는다. 그 입법부에 왜 있습니까? 사퇴하고 말아야지. 입법부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모든 것이 본보게 될 거 아니야. 모범이 될 거 아니야. 모범. 죄를 짓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죄를 짓고 면책특권으로 방어막을 치려고 합니까? 그걸로 변명을 하려고 합니까? 이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것은 세계 다른 나라하고 비교할 때도 가장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겁니다. 이래서 대한민국 정치는요 정말 좁쌀 정치고 아주 자기 패거리 정치고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은 그저 모른다 아니다 아니올시다 발뺌하는 그런 정치배 저기 인배들입니다. 저기. 아 진짜 이런 국회의원들 180석이나 되는 야당을 만들어준 것은 국민들의 문제고요. 이런 정치인들 300명이 왜 필요합니까? 300명의 보좌관이 7, 8명씩 또 뭐 거기에 있는 세비를 더 올리려고 한다. 도대체가 이 나라는 국민들 피를 짜먹는 정치권입니까? 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돼요. 국민들 들고 일어나세요. 이 국회 이대로 나와선 대한민국 망합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단합되게 해서 이 국가와 국민이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는 것이 제 1순위 아닙니까? 1순위. 국회의원의 목표가 뭐예요? 자기들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게 뭐 취직자리거든 거예요? 그저 동네 다니면서 동네 사람들 잘 보이고 그저 아부 잘하고 손 잘 비벼가지고 공천 따가지고 저기 당선되면 자기들 자리 자기 먹을 자리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이게? 그런 정신머리를 갖다면요 그런 사람들 전부 다 바꿔버려야 됩니다. 다 바꿔버려야 돼요. 다 쳐버려야 돼요. 국민들 정신 차리세요. 우리가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요 혈세 세금을 내가면서 그 어려운 걸 오면서 이렇게 국회의원들을 뒷바라지하는 거 아닙니다. 국회의원들 특권층이 아닙니다. 우리를 대신에 일해서 대신에 일하는 우리 국민들의 심부름꾼입니다. 머슴이에요. 머슴 아십니까? 여하튼지 이번에 신남로 11호 태풍이 그래도 그 강력한 힘인데도 불구하고 태풍을 잘 넘기고 잘 견딘 우리 국민들이 자랑스럽습니다만 이를 위해서 해서는 행정부에 대해서 경련을 못할 망정
대통령을 고발한다. 와, 진짜. 개가 다 웃을 일입니다. 개가 웃을 일. 이게 무슨 정치입니까? 고급 정치 못합니까? 아이고, 다음번 총선 때는요, 지금 현재 있는 국회의원들 한번 본보기로 그냥 싹 뒤집어 버린다. 싹 뒤집어 버려. 싹. 국회의원 한번 했거나 국회의원 한 사람들은 그냥 싹 뒤집어 버려. 싹 뒤집어 버려. 그래서 이 나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정말 국가와 국민들을 참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정치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이 저녁 방송은요, 아주 염려하고 걱정하고 참 조바심했던 초강력 태풍이 그래도 그렇게 큰 피해를 주지 않고 지나가는 것 같아서 천만 다행이었다. 천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밤을 지새우면서 얼마나 조바심하면서 얼마나 염원했겠습니까? 큰 피해가 없고 인명살상이 없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염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염원할 적에 하늘도 감동하는 겁니다. 하늘도. 여튼 오늘 저녁에 방송은 태풍이 그래도 예상외로 피해가 적게 무사히 넘어가서 천만 다행이다. 아주 천만 다행이다. 우리 국민들이 조심하고 대비해 준 그런 대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자랑스러운 국민들입니다. 정치권만 아주 꼴불거리는 사람들입니다. 뭐 이준석인 말도 말고요. 저한테는 이준석이 이자도 얘기지 마세요. 나 그 얼굴만 나와도 보기도 싫어요. 그냥. 그렇지. 그런 사람을 갖다가 무슨 대표를 못 만들고 말이야. 예, 그 국민의힘도요. 제대로 가려면 내가 볼 때는요. 당 해체하고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당을 만들어서 일사천리로 가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현재 그런 거 저런 거에 대해서 저만큼 생각 안 하겠습니까? 너희들끼리 놀수고 너희들끼리 싸우고 너희들끼리 저거 쓰면 너희들끼리 만나서 만들어라. 뭐 정당 얼마든지 만들니까 만들어라.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가 잘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모이는 사람들만 당을 만들자.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회 때 그 탄핵에 찬성했던 주모자를 비롯해서 탄핵의 찬성파 62명 찬성파 전부 정치권에서 내몰아야 됩니다. 공천도 주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 찍어주면 안 됩니다. 배신자를 왜 죽겠습니까?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배신하는 바람에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되고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도 못 채고 나와가지고 문재인이가 들어가서 이 나라를 온통 그렇게 문제를 맺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탄핵파에 있던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죠. 반성을 하는 사람 하나 없어요. 그게 무슨 정치인입니까? 정치는요 책임 정치예요. 반성도 하고 사과도 하고 잘못됐던 뉘우치게 돼야 됩니다. 그 이준석이 보세요. 이준석이 반성하는 거 하나 있습니까? 다 지만 잘났어. 아니 세상에 세상에 이준석이만큼 그만한 사람 없습니까? 아이고 참말로 정치권도 이게 무슨 정치라고 나라를 위해서. 하여튼 오늘 저녁엔 이렇게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밤도 이제는 좀 태풍도 지나갔으니 이제 가을이 올 것일 것 같습니다. 추석도 닥쳐오는데 여러분들 이제 마음 이제 가다피 잡으시고 추석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권중광TV의 권중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십시오.